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3강, 3주차 강의를 했을 때 진행했었던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소비자 행동 분석의 사례를 가지고 피드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3강의 소비자 행동 분석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셔서 과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거를 하나의 사례를 보고 잘 작성해 주신 몇 개의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쭉 진행해 오고 있는 수직적 마케팅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행동 분석 사례를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 분석이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소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물건들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걸 구매할 때는 우리가 흔히 소비자 행동 분석의 5가지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제를 인식하고, 나는 뭐가 필요해, 이런 거죠. 그다음에 정보를 탐색하고, 내가 뭘 사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정보를 알 수 있지? 제일 처음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적 탐색을 통하고, 머릿속에 정보가 많이 없을 때는 외적 탐색을 한다라고 그랬죠. 정보를 탐색하고 난 다음에 대안을 평가하고, 대안을 평가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보완적 평가 방식이 있고 비보완적 평가 방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난 다음에 구매하고, 마지막으로 구매 후 행동을 한다. 이게 좋았다, 나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수업에 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또 과제도 다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제출해 주신 과제를 일일이 다 채점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잘해 주셨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정리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2가지의 제출된 과제 사례만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되는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과제 중에 하나는 개인 사용 제품에 대한 구매 사례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문제를 인식했다, 이 얘기는 내가 물건을 왜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를 문제인식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가 계속 낡아서 자기가 개인이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질이 좋은 브랜드 옷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라는 거는 내가 어떤 물건들을 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탑 오브 마인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인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에는 요즘은 오프라인에서 정보를 탐색하는 것보다는 뭐 온라인에서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는데 실제 구매자들의 후기를 찾아봤다. 요즘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또는 뭐 모바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 후기들을 남겨놓기 때문에 실제 구매를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옷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도 또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프라인 상에서 정보를 파악했다. 그래서 요분은 요 과제에서는 개인 사용 제품의 구매 사례를 결정을 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진행을 했고, 중요한 거는 고려한 물건에 대한 평가 요소다. 내가 옷을 사는데 가격이 중요하냐, 브랜드가 중요하냐, 디자인이 중요하냐, 인지도가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보통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4가지 요소들을 전부 다 해서 보완적 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관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치약의 예를 들었죠. 이 4가지를 다 볼 수 없으니까 한 가지, 뭐 가격이면 가격,
그다음에 브랜드면 브랜드, 뭐 이런 것만 보는 것들을 비보완적 평가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 티셔츠 구매 사례에서는 보완적 평가 방식을 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과제를 제시해 주시면서 구매에 영향을 준 것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작성을 안 하신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구매의 5가지 행동 중에 구매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구매를 할 때 어떤 거를 구매를 했느냐, 제일 중요한 게 유행이 타지 않는 디자인이고,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없는 브랜드 상품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제로 입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성비가 좀 있는 가격 대비 값어치를 하는 브랜드 제품을 사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구매 단계에서 진행한 거고 구매 후 느낌은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기로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비교해보고 구매한 제품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겠다. 효율적인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거. 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처음 소비자 구매 행동의 5가지 단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구매하고 구매 후 행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단계를 어, 완전히 배우기 전에 과제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시해 준 건데 이 5가지 단계를 아주 명확하게 잘 표현해 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제 사례를 잠깐만 보면은 이거는 개인 사용이 아니라 공동 사용, 즉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 사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하고 구매 후 행동을 하는 5단계로도 구분한다면은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에서는 집안에 소파가 없어서 늘 바닥에서 보고 있다. 이거는 이제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물건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입수했느냐 해서 어플이나 유튜브 영상 또는 포털 검색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많이 검색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구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들었다. 이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대개 이제 온라인의 비중이 좀 높아지긴 하지만은 고관여 제품을 구매하거나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평가 요소를 들여다보면은 평가 요소라는 게 가격, 사이즈, 관리, 기능, 디자인 이렇게 5가지 요소를 평가 요소로 받고 고관여 제품이기 때문에 보완적 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관리는 세척이 용이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 기능은 허리가 다칠 수 있으므로 좀 딱딱한 제품이 더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 구매를 하는데 어떻게 구매를 했느냐. 가족들이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의 의견들을 다 들어봤다. 또는 인터넷 정보에서의 후기도 받고 판매자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떤 재질의 부분들을 보여주느냐를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구매 이후의 느낌을 설명한 거는 바닥에 앉아서 TV를 보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편하게 TV를 볼 수 있어서 허리가 덜 아팠고 거실이 좀 아늑한 느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소파 뒷부분 자리가 두껍게 되어 있는데 거실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 혼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손님들이 오시거나 아니면은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설명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동제품을 구매할 때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어떤 과정을 걸치느냐를 5가지 단계로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하고 구매 후 평가하는 단계로 아주 잘 만들어 두신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3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소비자 행동 분석이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소비자 행동 분석에서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구매 행동 프로세스를 5가지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과제를 제시해 드렸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이 구매한 경험에 대해서 아주 잘 작성해 주셨다라는 거죠. 5가지 단계를 다 거쳐서 그 중에서도 구매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결정을 했느냐까지를 잘 작성해 주셨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신 과제들 중에서 2가지, 개인 사용으로 구매를 한 경험을 공유해 주신 것과 공동 사용 제품에 대한 구매를 해주신 것을 제가 피드백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제를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